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상임금을 바로잡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백정현 정책실장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삭제하면서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 발의되는 법안은 이런 통상임금의 최저 기준 역시 다툼이 없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주신 박홍배 의원님 말씀을 먼저 듣고 이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으로 이 문제를 지난해부터 처음 제기하셨던 악사 손해보험 노동조합 지부 엄민식 지부장님 이렇게 세 분 발언 듣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배포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홍배 의원님 발언부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삭제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왔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인 만큼 우리는 우리의 임금이 얼마인지 또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통상임금은 노동자 스스로 계산은커녕 산입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상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적 미비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꼼수 또한 현장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상여금과 수당 등을 난립하며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면서 수당을 통해 최저임금 지급조차 면피하는 꼼수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꼼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파괴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초과 노동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급여까지 갈취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지난 12월 저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시하고 노동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마련하고 통상임금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는 국가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 이재진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기본급 쪼개기 방지법을 존경하는 우리 박홍배 의원님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홍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콜센터 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들을 사측의 기본급 쪼개기가 꼼수로부터 보호하고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얘기입니다. 기본급 쪼개기 편법은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 편법은
기본급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복지수당과 상여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수당을 축소하는 편법이었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관행임에도 여전히 주요 금융지주 회사의 외주 콜센터 사업장을 중심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편법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근로에 대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을 편법적으로 낮춰온 사용자 관행의 종집을 찍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입법으로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이 법안을 지지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의로운 노동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과 법안이 통상임금을 바로잡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노력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장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악사 손해보험 지부의 엄민식 지부장입니다. 통상임금 바로 세우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평균임금이든 통상임금이든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적어도 최저임금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와 상식이며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기본적이며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1월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한 대구 지역 상담직군 조합원 한 분이 고용보험을 통하여 수령한 출산 육아휴직 급여를 확인 후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지급받은 출산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 내역을 확인한 바 당시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이었으나 도움을 요청한 직원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시급 4,785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출산 육아휴직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 중인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당사자는 물론 노동조합에서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최저임금까지는 출산 육아휴직 급여를 재산정하여 지급받는 일이 별다른 논쟁 없이 대수롭지 않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직원이 출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시점부터 출산 육아휴직 급여를 재산정하여 차액에 대한 소급액의 지급을 확정받기까지 기간만 약 1년 정도가 소요되었고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시작으로 대구 서부고용지원센터, 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세종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등에서 반복적인 주쟁과 논쟁을 되풀이해야 했던 것은 물론 각 부서마다 통상임금을 얼마로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각기 다른 이견으로 각 부서, 각 부처가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논란의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법률의 허점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통상임금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부 기업들의 욕심, 그리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린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례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통상임금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통상임금은 수당 산정 기준입니다. 악의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가장 쉬운 탈법과 꼼수는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법이며 노무 관련 법무법인에 거액을 쏟아부으며 자문을 받는 기업들이 이러한 법의 허점을 놓칠 리가 만무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물론 온갖 산업과 직종에서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기본급을 대폭 낮춰놓고 성과급을 높여놓은 기형적인 임금 구조가 독버섯처럼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의 도움을 요청했던 해당 직원은 노동조합의 조력을 통하여 약 370만 원 정도의 출산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적으로 소급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재직 중인 악사 손해보험에서는 2024년 임금 협상을 통하여 전체 상담직군 직원들의 성과급 중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기존 100만 원이었던 기본급을 2025년 최저임금인 월 210만 원 수준으로 변경하고 상담직군 직원들의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높이는 임금협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바람직하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는 것은 개별 기업들의 선이나 개별 노동조합의 교섭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며 법률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대해서 고정성을 삭제하였습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법률에도 없는 고정성이라는 기준을 판시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분쟁이 야기되었고 1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그 분쟁이 종식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취지나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 등을 간과하고 법문에만 매몰되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결 역시 서둘러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세움은 고정성에 대한 분쟁처럼 십수년에 걸친 분쟁과 쟁송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법률 규정의 허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인 만큼 법률 규정을 보충하고 개정하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타당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비상식적인 현실을 고쳐나가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 최저임금이 감소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절박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여 강제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의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는 기업들의 악의적인 탈법을 막고 국민 모두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통상임금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더 이상의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입법을 통한 통상임금의 정상화로 모든 노동자, 특히 취약 노동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안을 발의해 주신 박홍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되기를 기원하며 현장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차렷 경례.